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정부 지법 고양 지원 사건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재매각이에요. 이게 12월 9일 날 입찰 날짜 잡혀 있고요.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71058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마을 8단지 동문 굿모닝 힐, 전용 면적은 누구나 좋아하시는 84.854입니다. 감정가 2억 7,600에서요. 한번 유찰된 30% 내려간 최저가가 지금 1억 9,320만원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번에 낙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증금은 재매각이라서 20%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재매각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최저가의 10% 또는 20%, 30% 법원마다 달라요.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8월 9일날 한 사람이 3억 300이라는 금액으로 입찰을 했다가 미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세보다 높게. 이건 감정가보다 높아서 그냥 시세보다 높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강의를 찍기 위해서 제가 녹화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봤어요. 낙찰이 8월 19일 아닙니까? 그래서 고인분 앞뒤로 해서 현재까지의 시세를 보고인데 경매인데 3억 300에 왜? 그죠? 소유자 관련되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채권자 관련이 아니면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거는 정답은 또 알 수가 없죠. 11월 4일 날 다시 2억 7,600인데 미납했고 12월 9일 날 이제 1억 9,320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6년 7월 7일 소유권 이전에서 김땡땡 씨가 있습니다. 그 당시 2억 3,700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하는 날 2016년 7월 7일 날 근저당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같은 날이죠. 그러니까 집 사면서 여러분도 담보대출 받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담보대출 받으면은 담보대출 받는 은행하고 협약되어 있는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그죠? 등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죠? 바로 근저당 설정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야지 소유권 이전 해놓고 한참 있다가 근저당 하면은 중간에 다른 어떤, 그죠? 채권, 세무관계를 가지고 권리가 들어와 버리면 안 되니까 보통은 은행하고 협약되어 있는 법무사가 바로 그저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채권 최고액이 2억 1,840만원. 보통 1금융에서는 빌린 원금의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이렇게 잡게 되죠. 2016년 7월 7일 해서 근저당 해서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여러분 말소 기준 등기되는 거 제가 수백 번을 반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기입 등기.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2016년 7월 7일에 근저당, 신한은행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예요. 그러면 이 날짜보다 앞서서 소유자니 누군가가 전입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닌지 무상거주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며, 그죠? 근데 소유자가 전입이 되어 있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2017년 12월 14일 날 근저당 또 하나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뭐 대부회사입니다. 100만원에서 들어와 있어요. 100만원. 그리고 2017년 12월 14일 동일한 요 날짜.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신탁회사로. 그래서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은 뭐 사람이 뭐 바뀌고 이게 아니라 대출을 받고 이렇게 있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 이러다가 경매에 넘어가겠다. 어떻게 하든 그죠? 이렇게 해서 집을 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일반 이제 금융 그죠? 일반 그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는 것보다 신탁대출이라고 그러죠. 신탁적으로 하게 되면은 한도 같은 게 많이 물론 금리는 높겠지만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신탁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매매에서 지금은 신탁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탁 쪽으로 이렇게 꼭 돈 때문이 아니라 뭐죠? 뭐 다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떤 세금이나 또 여러 가지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신탁 쪽으로 일부러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기보다는 대부분 상황이 안 좋아져서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신탁으로 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별로 안 하지만 우리 7월 10일, 710 그죠?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에는 법인들이 많이 했죠. 법인들이 아파트 쪽으로 그죠? 경매 많이 입찰했습니다. 이 개인의 양도세보다 법인세가 저렴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법인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할 때, 그럴 때도 뭐 최대한 어떤 대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신탁 대출을 이용하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했죠. 어쨌건 지금 등기부를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2016년 7월 7일 날 김모 씨가 매수를 할 때 근저당 신한은행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2017년 7월 14일 날 대부에서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100만 원으로, 그리고는 소유권이 어디로 신탁으로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압류가 들어오고요. 경매는 어디서 들어왔냐면은 신한은행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대부 쪽에서 100만원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청구 금액은 또 5,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내역을 왜 5,100만원인지는 여러분이 경매 서류를 열람을 하면 알 수 있는데, 이런 서류 열람까지는 일반인 입장에서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이 낙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해관계인이 되면은 그죠? 서류 열람을 통해서 청구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경매 낙찰 받고 나서 여러분이 그 서류를 열람하러 가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경매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되고, 그런데 어떤 법원은 낙찰 받고 당일날 오후에 가면은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일부 법원은 매각 허가 결정이 나야 한다. 일주일 지나야지 이해관계인이 되니까 그때 와서 열람하세요 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건 그러면은 이렇게 보니까 여기 근저당 뭐 100만 원이고 청구 금액 5,100만 원이고 이러면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혹시 뭐 기각되는 거 아닙니까? 경매 취하되는 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 이렇게 하고 바로 또 신탁으로 넘어 같은 날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라는 그런 또 궁금증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 검색을 통해서 해도 되고 차츰차츰 조금씩 공부를 하시면 더 알게 될 텐데, 물론 이 강의 듣는 분 중에서 아주 초보만 있는 게 아니고 경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신탁 경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경매라는 게 있고 법원에서 그죠? 우리가 그날 정해진 날 가서 이렇게 하는 법원 경매가 있고, 그리고는 세금 때문에 하는 원비도 공매, 그죠? 공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가 있고, 그리고 국가자산 같은 거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신탁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신탁 공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근저당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법원 경매가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매, 공매, 공매는 여러 종류가 있고 이러는데 보통은 보는 게 보통 경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경매를 많이 보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말소기준 등기라는 거 그걸 알면은 그 밑에는 쭉 말소되잖아요. 물론 간혹은 밑에 가처분이라든가 그런 거 있죠. 가처분. 그리고는 가등기 중에서도 또 인수해야 하는 거 그런 쪽으로도 제가 강의 여러 번 올렸습니다. 그런 게 일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경매 같은 경우에 낙찰 받고 나면은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도명령 제도. 대항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죠? 하면은 법원에서 그죠? 인도명령 내려주면은 그걸로 해서 빨리빨리 물론 꼭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용이하고 하니까 그래서 경매가 손쉽습니다. 그죠?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없죠.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세금 압류로 인한 공매 같은 경우에는 권리분석 자체는 경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탁 공매 같은 경우에는 권리분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인수를 해야 되는데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여기도 대출 때문에 더 많은 대출 한도를 위해서 신탁으로 갔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은 뭐죠?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가지고 다 검토를 해야 하고, 그리고는 명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본인 책임이고 인도명령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대중적이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신탁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한테 공고가 돼서 알려져야지, 그죠? 알려져야지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중적인 경매 쪽으로 진행이 돼야지 낙찰가가 높을 거란 얘기예요. 공매보다는, 신탁 공매보다는.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신탁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야 되고,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 머리 아파. 이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경쟁률도 낮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 이자도 안 내고 해서 이렇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될 때, 신탁 경매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100만 원이라는 것으로 근저당을 여기를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온 경우에는 이 근저당으로 가지고 경매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100만 원이다, 불과 얼마다 하더라도 이제 기각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또 입찰을 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근저당 말소기준 등기 이하로 전부 다 말소되고, 소유자 대상이니까 인도명령 나오고, 그러니까 또 편하니까 우리 입찰하고, 그쪽에서는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간혹 가다 보면 여러분 등기부 보시다 보면은 이런 내용을, 이런 사건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또 이게 뭐지? 라는 그런 분들 계실까봐 조금이라도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